안녕하세요. 메타페스티스트 소식입니다. 새로운 아이템이 출시되었습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이 도입되었고요. 세 가지 결제 방식, USD 결제 방식, USDT 결제 방식, 메타캐시 결제 방식이 있습니다. 8월 말까지 이벤트 기간에는 메타캐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벤트 기간에는 USD 카드 결제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아이템 구매하시려면 샵 상점을 클릭하세요. 구매할 아이템을 선택한 후 바이 구매 버튼을 누르세요. USD를 선택하면 세 가지 항목이 뜹니다. 신용카드, 애플페이, 구글페이. 이벤트 기간에는 메타캐시와 USDT만 결제할 수 있어요. 8월 30일까지 특별 이벤트 기간입니다. 특별히 메타캐시로 결제하면 할인되는 아이템도 많이 있으니 참고하세요. 특별 이벤트에 참여하시려면 아이템 구매 시 먼저 메타캐시를 선택하세요. 메타캐시 구매는 소속 지사, 상위 레벨 대표님께 문의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 소식입니다. 기수, 액세서리 특별 이벤트 소식이 있습니다. 특별 이벤트 기간은 8월 30일까지 메타캐시로 결제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액세서리 일부는 할인 판매됩니다. 또한 기수 특별 할인 기간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기수는 곧 출시됩니다. 기수 가격은 말 가격과 같습니다. 특별 이벤트 기간에는 첫 10일간 50% 할인, 그 다음 10일간 30% 할인, 그 다음 10일간 10% 할인을 적용합니다. 메타캐시로 특별 할인 가격으로 기수를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그 밖에 많은 액세서리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8월 30일까지) 특별 이벤트 기간 메타캐시로 할인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회원 여러분에게 좋은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강의에 대해서 자문을 또 해주신 분들이 계셔요. 좀 내용을 너무 많이 하지 말고 차근차근 좀 천천히 강의해라. 기본적인 회사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해라. 이전에 너무 많은 양을 빨리 얘기하니까 좋긴 한데 너무 많아서 거시기하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지금은 내용을, 주제를 딱 정해서 이번에는 그냥 아이템 이야기만 집중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주 강의하는 대상이 나이 많이 드신 시니어, 그리고 초심자, 블록체인을 모르는 초심자를 위해서 블록체인 중심으로 이제 강의하는 게 목적이었지만, 중요한 공지가 있을 때 NFT 말과 연결된 아이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8시 딱 돼서 시작하는 게 좋죠. 목차인데, 우선 기수 및 액세서리 아이템샵에 출시된
아이템들 이야기를 좀 하고, 기본 아이템 출시됐죠? 아바타 출시와 관련된 이벤트 정보, 그리고 이제 메타캐시 구매 관련된 정보, 메타페스티스트 코인 생태계에 관해서 회장이 말씀하신 내용 좀 정리해서 전달해 드리고, 메타 F 토큰과 메타캐시에 관한 게 있고요. 채널 경기장 분양 이야기, 그리고 회원들을 위한 공격적인 마케팅을 어떻게 펼치는가, 새로운 소식인데 메타 에이스 사업에 관한 소식을 전달해 드리는 걸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20일 금요일 저녁이 덜시네요. 오늘의 주제는 메타페스티스트 아이템 특별 이벤트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강사 나기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딱 시간 돼서 출발을 해가지고 오늘은 오래전에 계속 책 소개를 했는데 한동안 책 소개를 못 드렸어요. 오래간만에 제가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브라이언 트레이시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작가 중에 한 분인데 흔히 성공 멘토라고 그러죠. 라이프 코치. 이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신작이네요. The Laws of Power. 우리말로 성공 불변의 법칙. 브라이언 트레이시의 성공 불변의 법칙 책을 간단하게 시작하는 준비하는 시간에 소개를 드립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재능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런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냐면 자기계발서를 아무리 읽어도 현실이 바뀌지 않는 사람, 감정이 아닌 공식으로 인생을 바꾸고 싶은 사람, 성공한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행동방식을 배우고 싶은 사람, 실천 가능한 성공 전략을 삶에 적용하고 싶은 사람, 불확실한 시대에 흔들리지 않는 기준을 찾는 리더, 이런 분들에게 성공 불변의 법칙을 추천합니다. 왜 나만 안 되는 걸까? 성공하는 사람들과 나를 가르는 단 하나의 차이, 우주는 언제나 법칙대로 움직인다. 성공, 부, 목표 달성, 자기개발, 인간관계, 운까지 인류의 수천 년 역사 속에서 증명된 12가지 성공 공식. 하고 싶다는 감정이 아닌 작동하는 성공 원리를 따를 때 비로소 인생이 바뀐다.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책은 12가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냥. 제목만. 성공의 법칙, 성취의 법칙, 행복의 법칙, 관계의 법칙, 경제적 자유의 법칙, 협상의 법칙, 재테크의 법칙, 부자의 법칙, 판매 달인의 법칙, 비즈니스의 법칙, 운의 법칙, 잠재력의 법칙. 책의 내용 중에 몇 줄 이렇게 카피한 거예요. 성공은 우연이 아니라 법칙의 결과이다. 성취는 단순한 성공이 아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이다. 성공적인 삶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재정적 안정과 자유는 전략적 사고에서 시작된다고 저자는 말한다. 투자는 지식과 원칙이 필요한 분야이다. 사업 성공의 핵심은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력이다.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법칙은 자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깨우는 것이다. 이 책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제가 이 중에서 성취하는 것, 성공하는 것은 단순히 성공이 아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 그 자체다. 결과를 얻기 위한 그 과정 자체가 중요한 거죠. 그리고 성공적인 삶의 85%는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사업을 성공시키는 핵심은 차별화된 전략과 실행력이다. 우리 잠재력을 극대화시키는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 안의 가능성을 믿고 깨우는 거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저는 오늘 이 주제 하나를 시작하면서 공유하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주제는 장기적인 목표가 왜 중요한가 하는 거고 10년의 목표를 세우는 것의 가치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왜 10년 목표가 중요한가? 전문가 몇 사람을 동원해서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게요. 우선 장기적인 비전은 현재 선택을 바꾼다. 누가 말했냐면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죠. 이분의 책에서 7가지 습관에서 끝을 생각하며 시작하라는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10년이란 큰 그림이 있어야 오늘의 작은 행동과 6개월 계획이 의미를 지닌다는 거죠. 먼저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것에서 방향 설정을 하면 현재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기준이 마련된다는 뜻이죠. 그릿이라는 책의 저자는 위대한 성취는 단기간의 집중이 아니라 장기적인 끈기에서 나온다. 연구 결과 장기 목표를 가진 사람일수록 실패를 더 잘 회복하고 노력을 지속할 확률이 높다. 이게 중요한 대목 같아요. 장기적인 목표를 갖잖아요. 10년 이상 장기적인 목표를 가지면 실패했을 때 빨리 일어나고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를 가진 사람은 한번 이렇게 무너지면, 좌절하면 방향 감각을 잃어버려가지고 못 일어날 수도 있는데 10년 이상의 장기 목표를 갖는 사람은 일시적인 실패를 툭툭 털고 일어날 수 있다는 게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워렌 버핏은 10년은 충분한 복리의 시간이다.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한다. 이분은 투자의 귀재답게 복리의 마법은 시간이 있어야 진가를 발휘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식이나 관계, 자본, 브랜드 가치는 모두 10년 이상의 장기적 복리가 쌓였을 때 비로소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목표가 없는 10년은 소모하고 낭비되는 거지만 목표가 있는 10년은 복리의 기회를 만든다라고 명언을 남겼어요. 또 뇌과학자는요, 이런 연구를 해보니까 장기적인 목표를 정하면 뇌가 행동할 수 있도록 감정적인 충동에 덜 휘말리도록 한다는 거예요. 장기적인 목표 계획을 가지면. 이건 뇌 연구가가 말한 거예요. 그리고 장기 목표를 세운 다음에 단기적으로 단기 목표라는 것을 이렇게 분할을 해서 만들어야 한다는 전문가의 견해가 있습니다. 만약에 1년짜리 목표를 세우고 싶으면 먼저 10년짜리를 세우고 그리고 중간에 한 5년짜리 목표를 세우고 1년, 그리고 나서 분기별로, 그리고 이번 주에 할 일 이렇게 세우는 게 목표를 세우는 방법이기도 하죠.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의 창립자는 이렇게 말했죠. 10년 안목이 리더십과 전략을 결정한다. 나는 5년이나 10년 뒤를 기준으로 오늘 결정을 내린다. 이렇게 말했어요. 단기 수익보다 장기 가치에 집중하는 조직과 개인이 시장을 지배한다. 그래서 장기적인 계획, 목표, 비전이 없으면 휘둘리잖아요, 현실에서. 자, 여기까지. 결론은 이제 다 냈습니다. 자, 비트코인을 한번 제가 이런 관점에서 장기 10년이라는 시간을 놓고 한번 볼게요. 10년 비트코인을 보면요.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자, 10년 그래프를 보면 분명한 거는 상향하고 있죠. 10년을 크게 보면. 물론요, 국면마다 이렇게 급락했던 국면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비트코인은 어떻게 됐습니까? 자리를 잡았죠. 이슈를 보면 비트코인 10년의 주요 흐름을 파악해 보면 처음에 시작돼갖고 거품이 아마 2009년에서 2013년 오는데 이때 엄청나게 거품이 생기죠. 버블이라고 그러죠. 거품이. 그리고 막 무너집니다. 그러다가 또 2017년도 ICO 붐이 일어나면서 난리 나죠. 기관 투자가들도 막 덤벼들죠. 2021년도가 그 당시에 최고씩 돌파하면서 신고점 돌파 막 이랬죠. 그런데 2025년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 완전 드디어 끝났다. 비트코인은 끝났다라고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했었어요. 루나 사태, FTX 파산. 그런데 말입니다. 2024년 되니까 다시 어떻게 돼요? 현물 ETF 승인하고 뭐 이러면서 다시 어떻게 올라가기 시작해가지고 완전히 지금은 이제 옆으로 횡보장이잖아요. 비트코인을 장기적 안목, 즉 10년 이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떻겠습니까? 10년 이상 보유했던 사람의 기준으로 보면 엄청난 수천 배 수익을 가지게 됐던 거죠. 수많은 위기를 지나오면서 디지털 골드로서 자리 잡은 거죠. 10년이라는 세월을 관점으로 보면 초기에 투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엄청난 버블이 지나가고 시장에서 신뢰가 일어나고 제도권에서 받아들이는 데까지 오면서 지금 자리 잡은 거예요. 이제 성숙하는 단계로 진입됐다고 볼 수 있어요. 자, 10년이라는 관점을 제가 이야기 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제 강한철 회장님께서 리더들 특별 강의를 하시면서 10년이란 장기적 관점에서 메타페스티스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주제를 뽑았습니다. 10년이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너무 단기적인 관점에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메타페스티스트 역사를 10년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준비하는 동안 2018년에서 2021년까지 준비했죠. 코로나 시기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테프 그룹이죠. 회사명. 메테프 그룹이 스타트한 것이 2021년도 베트남에서 스타트를 하죠. 그리고 2022년, 23년, 24년, 25년 이렇게 해서 5년 차가 되어서 현재 오늘에 이르렀죠. 시작해서 한 10년을 내다본다면 절반 정도 왔다고 보면 되죠. 강한철 회장님 표현대로 10년이라는 기간으로 보면 지금 절반쯤에 와 있는데 이때 뭐냐면 앞으로 가야 할 것과 지금 여기까지 온 걸 좀 이렇게 생각해 볼 때가 됐어요. S토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S토큰의 10년 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F토큰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NFT 경주마의 10년 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 플랫폼 메타버스 상에서 이 P2E 게임 플랫폼이죠. 메타페스티스트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비트코인에 투자하듯이 메타S 토큰이나 NFT 경주마를 구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10년 후를 생각하고 투자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제가 최근에 줌 웨비나 하면서 S토큰 무조건 사세요.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구매하세요. 이런 이야기들을 좀 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저한테 충고를 좀 하셨어요. 너무 이렇게 충동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일단 오케이 제가 수용을 했습니다.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충동질을 안 할 생각입니다. 그냥 10년을 내다보고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겨우 절반 정도 왔는데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는 것도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시작인데 겨우 이제 시작이라고 봅니다. 어제 말씀하신 거에 이렇게 캡처한 거라서 이걸 다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을 한번 이야기 드려보려고 합니다. 강한철 회장님 메시지에서 가장 중요하게 제가 와닿았던 건 지금 자 앞으로 5년 더 가면 10년째가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10년을 가는 동안에 현재 한 5년 차에 접어들었을 때 지금 이 순간에는 뭐가 가장 중요한가,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얘기하셨어요. 가장 중요한 일은 오늘 이 줌 웨비나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 여러분들의 수익 창출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돈이 안 되는 플랫폼은 결국은 자연도태되죠. 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회장님께서 가장 지금 고민하고 있는 핵심은 돈이 돼야 된다, 지금. 그러려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그 문제는 뭐냐면 메타페스티스 플랫폼의 코인 생태계가 안정화돼야 된다는 거죠. 저 이거 뒤에서 조금 더 보충하겠습니다만 지금 우리 플랫폼에는 중요한 코인 균형이 깨져 있어요.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은 메타 F 토큰을
무조건 게임 앱 내에서 F 토큰은 무조건 스왑을 해서 아이템 구매에 사용해야 됩니다. 회사는 메타 F 토큰을 여러 가지 이유로 지나온 과정에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아픔이 없이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오늘 처음으로 웹 웨비나에 오신 분이 계신다면 이 얘기 드릴게요. 벌써 5년이라는 연차를 지나왔어요. 5년이라는 세월 동안 다져온 회사입니다. 갑자기 어제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과정, 시련을 겪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F토큰은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냐면, 지금은 회사가 전량을 회수해서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엉켜있는 실타래를 풀어서 다시 해야지 그걸 남겨놓고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토큰 가격이 올라가면 아무도 던지지 않아 내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F토큰을 가지고 스왑을 해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말을 구매하고 이런 활동에 사용을 하시는 것은 지금 시점에서 보면 현명한 투자로 전환한 거죠. 또 하나는 메타캐시가 있어요. 메타캐시가 많이 불렸던 이유는 여신이나 또 이번에 F토큰을 스왑을 하니까 일시에 F토큰이 다 뭘로 바뀌었습니까? 캐시로 전환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캐시 양이 엄청나게 과부하가 돼버렸죠. 자, 이거 과부하된 거를 그냥 두면 플랫폼이 균형이 깨져 있기 때문에 회원 여러분들의 수입이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캐시가 우리 플랫폼 내부의 화폐 같은 건데 내부에서 쓰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돈이 많이 쌓여 있어. 이게 순환돼야 되는데 돈이 여러분이 없어야 돈을 어떻게 할까요? 캐시를 구매를 할 거잖아요. 그런데 캐시가 있으면 구매를 안 하잖아요. 그 정체돼 버리죠. 그래서 아이템 구매를 통해서 특별 이벤트를 통해서 8월 30일까지 메타캐시를 소모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냥 쓰는 게 아닙니다. 특혜를 주는 거예요. 특혜 어떻게? 메타캐시로 구매하면 USDT나 다른 다시 말하면 현금으로 카드로 구매할 때보다 훨씬 혜택을 준다고요. 이게 혜택이잖아요. 특혜. 저렴하게 구매하게 하는 혜택을 주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템으로 메타 F 토큰과 메타 캐시가 전량 소진되어서 우리 플랫폼 안에 캐시가 부족해지면 어떡할까요? 드디어 캐시를 구매하죠. 회사로부터 구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순환이 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생태계가 활성화된다고 하죠. 생태계가 돌기 시작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일을 지금 플랫폼에 처음 들어오신 분은 뭔 소리야? 라고 할 수 있어서 그분은 다른 강사님들의 강의를 좀 들으셔서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NFT 말 이야기를 드렸죠. NFT 말은 대단한 거예요. NFT는 디지털 자산의 핵심이거든요. 앞으로 메타버스 시대에 가장 주목받는 디지털 자산은 NFT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NFT 경주마는 대단히 중요한데 이 경주마가 기수가 없는 경주마는 없어요. 경주마 게임은 없다고요. 기수가 없는 경주마 게임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경주마에는 기수가 있어야죠. 이번에 기수를 판매할 때 캐시로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특별 지원을 하고요. 이제 기수가 곧 출시될 겁니다. 얼마 안 남았죠. 출시될 때 공지가 아마 뜰 겁니다. 특별 이벤트가 있죠. 초기 10일간은 50% 할인, 반값. 그리고 다음 10일간은 30% 디스카운트. 그리고 10일은 10% 할인을 합니다. 이거 특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지고 있는 캐시를 F토큰을 가지고 계셨다면 F토큰을 뭘로 바꿔야 돼요? 캐시로 전환하고 캐시로 전환하고 자, 캐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기수가 나올 때 반값일 때 구매 찬스를 잡아야죠. 이 찬스. 자, 찬스를 잡기 바랍니다. 자, 회장님 말씀에 의하면 기수가 한 15만 명 이상 판매되면 사이트가 정상화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이 순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회원님들이 즉 돈 버는 일이 시작되는 거죠. 기술을 탑재하려니까
기수와 관련된 많은 다양한 액세서리도 동시에 팔리죠. 예를 들면 기수가 모자도 써야 되고 옷도 입어야 되잖아요. 장갑도 끼고 부츠도 신고 뭐 이런 것들, 말 안장도 구매하게 되고 여러 가지 말과 기수에 관련된 말 플러스 기수와 관련된 굉장히 많은 액세서리들이 판매가 시작돼요. 액세서리가 판매되면 캐시가 굉장히 빠르게 소진되면 캐시 순환이 빨라지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다 순환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카드 결제가, 즉 USD 결제가 가동됩니다. 이때부터 플랫폼 안에 있는 회원들은, 네트워크를 가진 회원들은, 쉽게 말하면 레벨 대표님들은 돈을 벌기 시작합니다. 이게 정상인 거죠. 그래서 기수 탑재는 이렇게 플랫폼이 정상화되는 신호탄이에요. 플랫폼에서 메타이프 토큰과 메타캐시가 균형이 잡혀야만이 생태계가 건강하게 돌아가요. 이렇게 되면 그동안 크립토 카드 충전했는데 USDT를 이 한도가 있어가지고 출금이 잘 안 되는 거에 대한 컴플레인이 많이 있어요. 이 컴플레인은 이제 안 해도 되죠. 왜? USDT가 무한히 이 균형이 잡히면 원하는 만큼 출금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거 얼마 안 남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수 판매는 말에 기수를 판매하고 나머지 이런 액세서리들이 팔리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 플랫폼이 뭐가 결제 시스템이 정상 돌아가야 되죠. 결제 시스템이 돌아가기 위해서 방금 이야기한 거 다시 정리해드리면 전제 조건이 뭐예요? 메타이프 토큰과 메타캐시가 완전히 소각돼야 되죠. 비율이 밸런스가 유지돼야 됩니다. 회원들이 일반 카드예요. 신용카드로 결제해서 구매를 하기 시작할 때 소득이 창출돼. 이제 돈이 벌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빨리 만드는 것이 지금 할 일이죠. 회사 차원에서 여기에 총력전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여기에 협조적으로 활동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10년을 내다보자. 이것이 오늘 여러분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경주마 게임 시장을 이렇게 보면 지금 이제 기수가 탑재되고 글로벌로 게임이 나가려고 하는 시점에 있잖아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베트남에서 출발해가지고 게임 만들어서 필리핀에 겨우 세팅 들어가고 있는 때예요, 지금. 올해 필리핀 들어간 원년 아닙니까? 그럼 필리핀이 시작인데 필리핀이 전 세계 교두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데 아직 끝난 게 아니고 겨우 시작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이 결론 내면 안 되죠. 10년을 내다보고 이 자산,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디지털 자산은 10년을 내다보고 크립토 카드도 이제 시작되죠. 곧 MCC에서 카드가 나오죠. 그럼 이 카드 시장은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거대 시장이죠. 말씀드린 대로 게임 시장요. 제가 뒤에 또 조금 설명드리자면 NFT 게임 시장은 엄청납니다. 메타버스 상에서. 자, 이거 10년을 내다봅시다 라는 거죠. 이제 하나씩 짚어볼까요? NFT 경주마를 10년 후가 어떨까? 너무 단기적으로 저도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가 이야기하는 거를 너무 짧게 잡아가지고 마치 내일 모레 되는 걸로 오해하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바로 잡으려고 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100만 마리 지금 NFT 말이 있어요. 경주마가.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시간이 흐르겠죠. 20만 마리가 되는 날이 분명히 오죠. 지금 현재 회사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회사로 되돌아온 NFT 말이 한 20만 마리 정도 된답니다. 그래서 현재는 80만 마리 정도가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이게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합체, 합성, 분해, 제작 뭐 이런 기타 과정을 거쳐서 20만 마리로 어느 날엔가는 20만 마리로 줄어들게 되죠. 이때 이 가격은 엄청날 거라는 것은 이미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관점으로 비트코인을 지금 가격이 아니라 10년 전 가격을 생각해 봐야 돼요. NFT를 지금 기준의 가격이 아니고 10년 후를 생각해야 돼요. NFT 말은 장기 투자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을 구매하고 지금부터 말을 확보하고 지금부터 육성 관리해서
10년쯤 지났을 때를 상상해 보세요. 엄청난 일이 그때 되면 저희가 말하는 일들이 현실화 다 돼 있죠. 수억짜리 말이 있고 아파트 한 채 값이 되는 말도 존재하는 거죠.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또 한번 말씀드리냐면 제 강의에서 NFT 말이 수억 원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게 내일 모레 되는 건 줄 아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이 너무 급한 거죠. 더 빨라질 수는 있겠지만 장기 관점에서 모든 걸 보고 계셔야 여유가 있죠. 채널 경기장 말하는 겁니다. 채널 경기장. 메타캐시로 이번에 구매를 지원해 주죠. 이거는 메타캐시 소각을 가속화시키는 겁니다. 이게 대단한 거죠. 회사 입장에서는 채널바 구매하는 재원이 돈이 들어오게 돼야 되는데 캐시로 구매함으로써 소각시켜버리면 그만큼 자금을 만드는 데서는 손실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지원하느냐? 캐시 소각을 가속화해서 플랫폼을 빨리 정상화시키면 저나 여러분 회원님들 수익 창출이 더 빨라지기 때문이죠. 채널방을 많이 보급하는 것은 왜 의미가 있느냐? 전 세계 보급하는 건 게임 유저가 어마어마한 규모로 확보되는 거죠. 결국 이 채널방은 아레나 경기장을 온라인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글로벌 마켓을 공략할 수 있는 무기죠. 미국이나 브라질, 멕시코, 남미 이런 지역에 엄청난 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라이센스 허가내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온라인 채널방을 바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시장 공략이 훨씬 쉽죠. 빠르죠. 대규모로 할 수 있죠. 그래서 유저가 어마어마한 숫자로 확보될 수 있는 거죠. 또한 이 채널방이 많이, 즉 경기장이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NFT 말이 경주에 출전할 기회가 많다는 거죠. 출전을 많이 하고 상금을 탈 비율이라거나 확률이 올라가죠. 경기가 많고 또 그 경기에 우리가 흔히 베팅 머니 우리말로 뭐라고 그래야 됩니까? 판돈이라고 그럽니까? 맞습니까? 이 판돈이 커지면 상금도 당연히 비례해서 커지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이유로 채널방, 즉 채널 경기장 분양을 가속화시키고 있는 거죠. 온라인 아레나 경기장이라고 보면 이것을 머신에다 탑재하는 것을 위해서 강하철 회장님이 4년 전부터 준비했던 것이 드디어 이제 구체화됐죠. 현실화됐죠. 메타 에이스가 탄생한 계기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이건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기로 하죠. 자, 메타 에이스는 공식적으로 회장님께서 말씀을 아마 하시겠지만 자료도 주신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오늘 이 얘기를 조금만 드릴게요. 많은 내용이 있지만 메타프 그룹에 또 하나의 계열 회사가 생겼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블록체인 레이싱을 게임 머신 기계로 만들었다. 그러면 이 기계는 어디에 들어가는 기계냐면 바로 카지노 같은 데 들어갈 수 있는 카지노. 지금 필리핀에 만들고 있는 게임룸, 게임센터라고 게임룸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기계, 머신. 카지노에는 크게 스크린화 돼가지고 대형 우리가 스크린 경마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걸 좀 상상하면 도움 될 것 같아요. 그런 형태가 되고 게임장 같은 데 들어가는 것은 게임기 여러분 보시면 모니터하고 이 베팅하는 그러니까 버튼 같은 거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잖아요. 일체형, 모니터 일체형. 이런 구조로 기계가 들어가는 거죠, 기계. 이미 회장님께서는 4년간을 준비했고요. 이게 이제 국내에 아주 유명한 에이스 경마를 참고하시면 그런 게임들은 이거 경마 게임 말하는 거예요. 20년 전에 우리가 이게 법적인 기준이 없을 때 온라인 게임의 대명사가 되고 그런데 이 레이싱 게임을 블록체인화한 것이 핵심이죠. 실제 경마와 같기 때문에 경마 룰을 잘 모르는 분들은 게임하기가 좀 그렇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계를 필리핀에서 회장님께서 이미 하얏트 호텔에 30대를 납품해서 나머지 유명한 호텔에 카지노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 다 들어갈 겁니다. 이 자체가 중요한 거는 이미 이거는 들어가자마자 바로 수익 나는 거죠. 이 수익을 S토큰 배당 재원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회장님께서 이 말씀도 붙여주셨어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 메타프 그룹은요,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 계속 이 수익 내는 사업, 카지노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죠. 그래서 이미
준비가 다 된 거, 지금 사업에 돈을 버는 거에 현재 돈을 벌고 있다. 이미 수익을 내고 있다. 이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리고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커질 회사가 메타 MCC죠. 크립토 비자 카드잖아요. 저희 계열사 중에 비자 카드를 발행하는 거죠. 라오스에 설립한 계열사예요. 세계 최초입니다, 이거. 비자 카드는 전 세계 2개 은행만 이 크립토 카드 승인을 해줬죠. 라오스에 있고 스위스에 있죠. 우리는 라오스의 국립은행하고 계약을 해서 판권을 확보했습니다. 이 카드 사업은 어마어마한 거죠. 수수료가 장난이 아니죠. 매출이요, 카드 매출이 연간 수십조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수수료 어마어마해요. 이것은 진짜 엄청난 수익을 내는 사업입니다.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에 연동이 되는 거죠, 이게. 참고사항입니다만 지금은 이 MCC에서 뭘 하고 있냐면 API 연동 작업을 해요. 프로그램 만들고 있단 말이에요. 카드사하고 이렇게 우리가 쓰려면 연동이 돼요. 상당한 시간을 소요해서 뭐 한 4개월쯤 걸린다는 걸 베트남 법인장이 지금 이거 총괄 책임져서 진두지휘 하잖아요. 엄청나게 막 빠른 속도로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시간을 단축해서 만드는 노력을 하는 거죠. 이게 다 이제 API 연동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진짜 카드사라고 하시면 돼요. 카드사가 되는 거예요. 카드사, 카드 회사, 카드 발급해주는 회사가 되는 거예요. 다른 회사에다가 크립토 카드 판매할 수 있어요. 영업이 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됐을 때 지금이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습니다. 앞에 여러 가지 얘기 드렸었죠. 뭐 얘기했습니까? 메타 F 해소하고 캐시를 좀 해소시키고 놔야 됩니다. 이렇게 되고 카드가 새로 발급되면 지금까지 적용했던 카드 한도가 USDT 한도가 정해져 있던 거가 해제될 수 있다고 합니다. 컨펌도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인출을 하면 바로 들어가는 거죠. 지금 있는 모든 카드는 이때 되면 카드를 다 메타 MCC에서 발행하는 비자 카드로 전부 다 교체합니다. 신규 일단 카드가 이제 발급되면 이건 전 세계 어디서나 비자 가맹점에서는 다 쓰는 거죠. 어느 나라에서나 다 쓸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장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이거 단기적으로 뭐 한 몇 달 사이에 이렇게 뭐 좀 불편한 게 있었고 저희도 많은 불편을 겪었지만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에요. 앞으로 이거 여러분이나 제가 이 카드 회사의 비자 카드 사업으로 여기서 수익이 창출되면 저희한테 배당 재원이 된다는 거 엄청난 거잖아요. 그리고 자, 필리핀에는 마케팅 그룹이 활동을 합니다. 필리핀에는 정식으로 이 마케팅 그룹을 위한 법인이 만들어져서 운영됩니다. 현재는 한 100여 명의 인플루언서들이 전문 분야, 뭐 S토크만 집중하는 팀, NFT 말만 채널 집중, 뭐 이렇게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이 모든 직원들, 비용을 줍니다. 급여가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한 달에 한 35만원, 그 나라로 하면 경제 차이를 생각해서 한 10배 정도 계산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비용을 주는 거예요. 한 달 급여를 준다 이 말이에요.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서 홍보 마케팅을 하고 있어요. 집중적으로 SNS에 홍보를 합니다. 하루 종일 S토큰, 지금 당장에는 S토큰에 집중하고 그 다음에는 NFT 말, 그 다음에 기타 이렇게 나간다고 그래요. 처음에는 10만 뷰를 일단 달성을 했는데 목표가요. 하루 1억 뷰를 목표로 SNS를 융단 폭격을 합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노출하면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구상에 있는 상당히 많은 사람, 대부분 사람들이 S토큰이 뭔지 이제 뭐야 이거 S토큰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야 뭐 S토큰을 알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S토큰 가격이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 단순하게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거래소에서 작업하고 있는 건 아주 단면에 불과한 거예요. 전체가 아니에요. 일부분인데 저희가 어떤 이야기를 하다가 거기까지만 이야기했더니 어떤 분들은 야 너네들 코인 가지고 거래소에서 장난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러신 분도 있는데 전체를 못 봐서 그렇습니다. 크게 다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메타아트에 대해서도 이야기 들으셨죠? 그림, 영화를 이거 다 인증된 거죠. 자산 가치가 확실히 나와 있는 거죠. 미술협회에 가서 확인하면 딱 나오는 거예요.
공증을 받아져 있는 거죠. 필리핀 투자 담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작업을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이 메타아트에 관한 것은 토큰도 발행이 돼 있는 거고요. 그림 자체는 자산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자, 이거는 아무나 거래할 수가 없고 전문팀, 전문가들이 이 분야의 아주 전문가들만 할 수 있잖아요. 이미 회사는 이런 부분을 다 준비해서 지금 그림을 투자 플랜에 참여했던 분들이 다 받지 못한 거는 그 뭐라고 합니까? 이 패킹하고 이 뭐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중이더라고요. 그게 또 쉬운 것도 아니고 비용도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굉장히 정교하잖아요. 왜냐하면 잘못해서 이 그림 망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 작업을 지금 하고 있는 당 이렇게 포장해 갖고 나중에 다 돈이 한두 푼도 아닌데 이게 이동할 때 파손되면 곤란하잖아. 그래서 하나하나 이게 포장하느라고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용도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들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회사가 단순히 돈만 받아가지고 뭐 하는 것처럼 회사에 대해서 실체를 잘 모르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오늘은 이 얘기도 하나 더 붙여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메테프 그룹에는 비영리 사업 부분이 있어요. 한국 베트남 연합회가 있죠. 이것은 베트남 정부가 저희 회사에 요청한 거죠. 대한민국에 와 있는 베트남 사람이요. 뭐 한국에서 체류하고 어떤 이유로 들어왔든지 체류하고 이제 100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을 이렇게 서포트할 수 있는 공식적인 기관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정부가 저희 회사에 요청한 거는 좀 협조를 해주라. 그런데 여기에 그 강한철 회장님이 이 분야에 아무래도 좀 연관성이 있죠. 공무원 생활을 오래 했고 관련된 분들 많이 아시잖아요. 전문가, 법률, 기타 이런 전문가들을 많이 알고 있는 거죠. 이미 직원들을 채용해서 다 준비 끝났고요. 여러분이 와서 선능연합 사무실에 보시면 베트남 연합회 사무실을 보시죠. 준비 다 끝났어요. 이제 곧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건 비영리 활동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후원하고 있다는 것 자체로 여러분들이 회사가 하루 이틀 뭐 일하다가 문 닫고 없어지는 그런 회사랑 이렇게 비교하는 것 자체가 안 된다는. 자, 회사에 대해서 이야기 드렸고요. 지금 그래도 S 토큰 이야기는 하고 넘어가야 되잖아. 2,200원인데 8달러까지 올라갔네요. 우리 돈으로 11,000원대 넘어갔네요. 11,000원. 기수가 곧 출시될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정보 아닙니까, 여러분? 캐시를 좀 확보했다가 기수가 출시되면 출시하는 날로부터 10일간은 50% 할인, 이후에 또 10일간은 30% 할인, 그 이후 10일간은 10% 할인, 그 다음에 이제 정상가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수를, 자, 저는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좀 드리고, 자, 메타 F 그룹에서 핵심적인 자산 중에 하나는 메타이스 토큰이에요. 이 토큰은 지금 가격이 제가 생각할 때 앞으로 10년을 내다보시면요. 지금 가격이 제일 싸요. 그리고 능력 닿는 대로 확보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게 가격이 점점 오르는데 다른 분한테 추천도 하시면은 추천을 하셔야죠. 회원 수를 늘리는 것, 즉 주주 회원을 늘리는 게 회사에 굉장히 기여하는 거죠. 주주가 많아야죠. 한국 사람 주주가. 맞죠? 그리고 세계 최고의 메타버스의 NFT 게임이 있는데 이 게임 분양 들어간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캐시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캐시, 메타 캐시로 구매할 수 있죠. 이런 기회, 특별한 기회를 잘 활용하시면 되고요. 말 이야기는 오늘 기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아이템샵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면은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이게 다 세팅되지는 않아요. 저는 올해 연말부터 내년까지 이게 점차 아이템이 자리 잡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거의 평생 동안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는 이 마주로서 그리고 S토큰을 가진 플랫폼의 주인으로서, 배당을 받는 주인으로서 여러분들이 진짜 찐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따라서 장기적인 안목으로 저희 메테프 그룹, 메타페이스 플랫폼을
생각해야 된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투자하고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 시간에 여러분 참여해 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자, 모두 금요일인데 불금인데 강의 들어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을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